블랙홀은 크고 무거운 별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적색 초거성이 되어 초신성 폭발에 의한 강력한 수축으로 탄생된다고 합니다. 별이 폭발할 때 반지름이 극단적인 수축을 일으켜 밀도와 중력이 극도로 증가해지는 것입니다. 이제껏 블랙홀이 직접 관측된 사례는 없는데 그것은 중력이 너무 강하고 어둡고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측에 의한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 근처에 있는 어떤 별의 X선 방출을 전파 망원경을 통해 블랙홀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블랙홀 근처를 지나는 별은 그 별에서 발하는 빛이 휘어지므로 그것을 추정하여 우리는 블랙홀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항성 질량 블랙홀은 매우 질량이 큰 항성들이 수명을 다했을 때 붕괴하여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블랙홀을 들여다보기는커녕 관측도 어렵지만 블랙홀이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통해 그 블랙홀의 성질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블랙홀 주위를 공전하는 다른 항성이 있을 경우 그 공전 궤도를 통해 블랙홀의 질량과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1,000광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두 개의 짝별을 동반한 항성 질량 정도를 가진 블랙홀이 관측되어 학계에 보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은하내에서 발견된 블랙홀은 20여 개에 불과한데 이 블랙홀은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로 기록되었습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에 따르면 이 천문대 소속 천문학자 토마스 리비니우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칠레 라시자 관측소의 MPG ESO 2.2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를 과학저널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Astronomy and Astrophysics 최신호에 발표했습니다. 이 블랙홀은 지구로부터 약 1,000광년 떨어진 망원경 자리에서 HR 6819로 알려진 쌍성계를 관찰하다가 발견되었습니다. 두 개의 별 중 안쪽 하나의 별이 41주기로 숨겨져 있는 블랙홀을 돌고 다른 별 하나는 멀리서 이 둘, 즉 별과 블랙홀을 도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별은 지구로부터 가까이 있어서 맑은 날 어두운 남반구 밤하늘에서 망원경의 도움 없이 맨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칠레 과학원 천문학자 페트르 하드라바 박사는 이 항성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 가장 가까운 블랙홀을 품고 있다면서 우리가 관측한 것이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블랙홀을 가진 첫 항성계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HR 6819 블랙홀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X선을 내뿜지 않아 어두운 우주에서 검은색으로만 보이는 몇 안 되는 항성 질량을 가진 블랙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팀은 두 개의 별 중 안쪽 별의 궤도를 분석해 질량을 계산했으며 태양 질량의 적어도 4배 이상 되는 보이지 않는 천체는 블랙홀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하에서는 지금까지 20여 개의 블랙홀만 발견되었으나 대부분이 강력한 X선을 내뿜어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 역사를 볼 때 마지막 진화 단계에서 초신성으로 폭발해 블랙홀이 된 별은 무수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HR 6819 블랙홀은 X선을 내뿜지 않는 조용한 블랙홀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리비니우스 박사는 우리 은하에 수억 개에 달하는 블랙홀이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관측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면서 어디를 관측해야 할지를 아는 것은 이를 찾아내는 것을 더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이미 또 다른 삼중성계인 LB-1이 단언하기에는 추가 관측이 필요하지만 HR 6819처럼 블랙홀이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LB-1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8배에 달하는 항성으로 시작하여 초신성 폭발을 거치고 블랙홀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구팀은 LB-1 항성계는 HR 6819보다 지구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주 기준으로 볼 때 지구에 매우 근접해 있는 거라면서 이런 구조를 가진 항성계는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매우 많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관측 결과는 지구에서 포착될 만큼 강력한 중력파를 방출하는 우주 충돌이나 병합에 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중력파는 블랙홀 대 블랙홀 또는 블랙홀 대 중성자별이 충돌할 때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HR6819나 LB-1과 비슷한 구조에서는 바깥쪽 별이 안쪽에서 별과 블랙홀이 합쳐
중력파를 방출하도록 촉발하는 중력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HR6819나 LB-1의 안쪽 구조가 블랙홀이 하나밖에 없거나 중성자별이 아니지만 삼중성계에서 별의 충돌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처음 관측된 초대형 블랙홀 J2157이 날마다 태양질량 1개에 맞먹는 주변 물질을 빨아들이며 무서운 속도로 덩치를 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뱅 뒤 약 12억 년밖에 안 된 초기 우주에서 발견된 J2157은 이미 태양질량의 340억 배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J2157을 처음 관측한 호주 국립대학 크리스토퍼 온켄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유럽 남방천문대의 초거대망원경 VLT 등을 이용한 후속 관측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영국 왕립천문학회 월보 MNRAS Monthly Notices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에 발표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블랙홀의 질량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의 8,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우리 은하의 블랙홀이 이 정도로 덩치를 키우려면 은하 속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삼켜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온켄 박사는 J2157이 우주 138억 년 역사에서 10%가 채 지나지 않은 초기 우주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초기 우주에서는 가장 덩치가 큰 블랙홀이라고 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어떻게 이런 큰 블랙홀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연구팀은 이를 규명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다른 블랙홀을 탐색 중입니다. 천문학자 푸얀 비안 박사는 블랙홀이 얼마나 많은 질량을 빨아들일 수 있는지는 현재 얼마나 큰 질량을 가졌는지에 달려있다며 이 블랙홀이 고율로 물질을 빨아들여 신기록을 세우게 될 것으로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온켄 박사는 이런 블랙홀을 가진 은하가 초기 우주의 거대 천체 중 하나인지 아니면 이 블랙홀이 예외적으로 주변 물질을 빨아들이는 것인지를 확인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태양 질량의 142배에 달하는 중간 질량 블랙홀이 중력파 관측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중간급 블랙홀의 존재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 형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제연구팀은 첨단 중력파 검출 장비인 라이고와 버고가 지난해 5월 21일 포착한 중력파 GW190521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이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블랙홀이 태양의 85배와 65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진 두 블랙홀이 합쳐져 생성된 것으로 중력파가 포착된 블랙홀 중에서는 가장 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블랙홀이 충돌해 새로운 블랙홀을 형성하며 시공간의 일그러짐이 빛의 속도로 파도처럼 전달되는 중력파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난 2015년 중력파가 처음으로 포착된 이후 추가 관측이 이어져서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고 간주됩니다. 하지만 GW190521은 0.1초밖에 지속하지 않았지만 약 70억 광년 밖에서 포착되어 가장 오래된 것이고 지금까지 관측된 것 중에서 가장 큰 질량을 가진 블랙홀을 만들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간 질량 블랙홀 IMPH의 존재를 입증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별의 붕괴로 형성되는 항성 블랙홀보다는 크고 초거대 질량 블랙홀 SMBH보다는 훨씬 작은 이런 중간 질량 블랙홀 IMBH는 간접적인 증거로만 그 존재를 추정해왔습니다. 여기서 SMBH, Supermassive Black Hole이란 질량이 태양보다 약 수십만 배에서 수백억 배에 이르는 거대 질량 블랙홀을 말하고 IMBH, Intermediate Massive Black Hole은 질량이 태양보다 수백 배에서 수십만 배에 이르는 아직 발견된 적이 없는 중간 질량 블랙홀을 말합니다. 추정이지만 중간 질량 블랙홀이 반복 합체하면서 SMBH를 형성한다는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을 만들어낸 원래의 두 블랙홀 크기도 예사롭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항성 진화 물리 이론으로는 항성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중력 붕괴로 폭발할 때
태양 질량의 60배에서 120배에 달하는 블랙홀은 만들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는 초신성 폭발이 너무 강력해 별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먼지와 가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 질량 블랙홀을 형성한 두 블랙홀의 질량은 각각 태양의 65배와 85배로 모두 이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경계가 아닌 한 중간에 있는 태양 질량 85배를 가진 블랙홀은 기존 항성 이론은 설명이 어렵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 블랙홀들이 충돌해 중간 질량 블랙홀을 만들기 전에 더 작은 블랙홀들이 충돌하여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